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더국어 논술학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7월 1차 수업 보충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단어는 뉴런책 두 번째 단원 문법,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수업에서 발음과 표기를 모두 공부하지 않고 이번 영상에서는 발음만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의 정확한 발음입니다. 표준발음법 제1장 총칙을 보면 제1항 표준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어라고 함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말하는데요. 그 현대 서울말의 발음만을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속어는 표준어가 아님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어의 전통성이라는 말에 각주가 달려있네요. 국어의 전통성이라고 함은 현대 서울말에서 사람들에 따른 발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지해오는 발음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음이 가장 알아듣기 좋은 것으로 원칙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음 의의 발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5항이네요.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중모음이라고 함은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는 모음을 말합니다. 의.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중모음 의는 발음할 때 우리의 입모양이 변하는 발음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모음은 입모양이 변하도록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개념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첫소리라는 말, 음절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옆으로 잠깐 넘겨서 필기하면서 첫소리와 음절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갑시다. 자, 물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한 글자짜리 단어인데요. 이 물이라는 단어는 미음, 우, 리을 이렇게 자음 두 개, 모음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미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첫소리, 모음 우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가운데 소리, 받침 리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끝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위를 하나의 음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음절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소리 마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글자라는 말 대신 하나의 음절이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의는 이로 발음한다라는 조항의 예시를 좀 보면 희망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음절 흐이는 지금 보면 첫소리를 히읗, 즉 자음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첫소리가 자음이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바로 이응이 올 때입니다. 첫소리의 이응은 아무런 소리값이 없다고 해서 음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첫소리에 이응이 있으면 그 자리는 빈자리구나, 그 음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은 흐이망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희망이라고 발음하게 되어 있죠. 다만사입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자, 함께 보시죠. 단어의 첫 음절이 의인, 의사라는 단어를 보실게요. 첫 번째 음절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 발음을 살려서 의사라고 발음하고 있죠. 반면에 주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음절이 의이기 때문에 주의로 발음해도 되고 주이로 발음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에서 의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조사인데요. 이 조사의 같은 경우에는 의로 발음해도 되지만 우리애처럼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라는 조항에 맞게 예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받침소리 발음입니다. 제8항을 보면 받침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비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칙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음절 끝에서 소리 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워주시면 편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이외의 다른 자음들, 쌍기역, 키역, 시옷, 쌍시옷, 지읒, 찌읒, 티읒,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쌍기역과 키읔은 기역으로,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은 디귿으로,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보면 닭다에서 쌍기역은 기역으로, 키읔에서 키읔은 기역으로, 옷에서 시옷은 디귿으로, 있다에서 쌍시옷은 디귿으로, 지읒에서 지읒은 디귿으로, 꽃에서 치읒은 디귿으로, 솥에서 티읒은 디귿으로, 앞에서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겹받침의 발음입니다.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비읍 시옷, 비읍 시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니은, 리을, 비읍으로 발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겹받침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묶어 놓았는가 보면 제10항은 앞에 것으로 발음하는 겹받침을, 제11항은 뒤에 것으로 발음하는 겹받침을 모아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외울 때에는 개수가 많은 앞에 것보다 개수가 적은 뒤에 것으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 뒤에 것을 외울 때는 리을 퍼먹어라고 외우면 됩니다. 각각 리을을 앞에 두고 퍼먹어의 첫소리인 피읍, 미음, 기역을 갖다 붙이면 뒤에 것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겠고, 이 나머지는 앞에 것으로 발음하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넋은 앞에 것인 기역으로, 안따는 앞에 것인 니은으로, 닭은 뒤에 것인 기역으로, 삶은 뒤에 것인 미음으로 발음됨을 알 수가 있었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13항입니다. 혹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나 어미, 전미사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부르는데요. 실질적인 의미가 없이 문법적 기능만을 하는 것을 그렇게 이릅니다. 근데 모든 형식 형태소가 그런 것이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되는 것만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받침의 소리에 자기 소리 값을 그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좀 보시죠. 자, 오시의 이는 아무런 뜻이 없는 조사죠.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이 시옷이 그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올라가서 옷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쌍시옷이 그대로 올라갔고요. 자, 그러면 겹받침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 즉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에 것만을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머에서는 뒤에 것 미음만 첫소리로, 을퍼에서는 피음만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됨이 보이네요. 다음은 제15항입니다. 받침 뒤에 모음, 아, 어, 오, 우, 위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자, 형식 형태소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였으면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임을 알 수 있죠. 그런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자, 대표음으로 바꿔서 옮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겉옷의 옷은 옷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티읕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 뒤에 첫소리로 옮겨간 게 보이고요. 이 위도 마찬가지로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치읓이 디귿으로 대표음화 된 뒤에 첫소리로 옮긴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학습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배우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거나 이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 번 더 영상을 돌려보거나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본문 읽기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학습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8페이지고요. 읽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의의는 어떻게 발음할까? 다음 문장을 읽어보자. 나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있다. 이 문장을 나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있다나 나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있다로 발음하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발음의 표준을 정한 규범인 표준발음법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발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표준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치면서 따라와 주세요. 하지만 현대서울말에서조차 사람들에 따라 발음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로부터 지켜온 우리말의 전통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의미에서 이 전통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표준 발음을 정할 때에는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른다고 하면서 언어 생활의 합리성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화를 할 때에는 규정과는 다른 발음이 더 널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맛있다는 맛있다로 발음해야 하지만 맛있다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두 발음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는 다만을 추가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자, 맛있다와 같은 경우가 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멋있다는 멋있다로 발음해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멋있다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멋있다라는 발음도 허용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모음의의 발음이래요. 모음의는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음운이다. 원칙적으로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의가 히다처럼 자음과 함께 사용될 때나 나에처럼 조사로 사용될 때, 그리고 협의처럼 첫 음절 외에 사용될 때는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표준발음법에서는 의 발음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몇 가지 마련하였다. 의가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경우에 한다고 하는 것은 해당 음절을 의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나 에로 발음해도 된다라는 뜻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흐이다는 히다로 발음해야 하며 나의는 나의 또는 나에로, 협의는 협의 또는 협의로 발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의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자, 지금 발음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의 의를 선생님이 그대로 따라서 써볼게요. 자, 의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미는 그대로 민으로 발음하면 되겠고요. 주도 마찬가지로 주, 이 주도 주. 여기서 의는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니기 때문에 의 또는 이로 발음할 수 있겠고, 여기 있는 의는 조사의이기 때문에 의 또는 에로 발음해도 되는 거죠. 띄어쓰기를 했으니 여기에 있는 의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음절인 의는 반드시 의로만 발음해야 하고, 두 번째 음절인 의는 앞서서 써본 것처럼 의와 이 모두 발음할 수 있겠네요. 발음의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문제풀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다 풀고 나서 꼭 넘겨주세요. 1번입니다.
표준 발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고 있어요. 표준 발음은 서울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한다. 네, 적절하고요. 표준 발음을 정할 때에는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을 고려하였다. 네. 표준 발음에는 비속어나 은어 등의 다양한 언어가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자, 교양 있는 서울 사람들이 두루 사용하는 말을 표준어라고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비속어나 은어는 표준 발음, 표준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표준 발음을 정하는 데에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지도 고려하였다. 네, 그래서 멋있다와 맛있다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표준 발음은 사람들의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범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네. 그래서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밖에 없었네요. 2번입니다. 이 글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발음 중 표준 발음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이라고 묻고 있어요.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 에서 자, 여기에 있는 흐이는 자음을 첫 소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1번부터 옳지 않은 것을 찾았네요. 2번 어머니께서 생일 선물로 의자를 사주셨다. 자, 의자에서 의는 첫 음절이기 때문에 의를 살려서 발음해야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본부에 문의해 주십시오. 에서 의는 두 번째 음절이기 때문에 이로 발음해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니은이 의의 첫 소리로 올라가므로 문의로 발음할 수 없고 문의로만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생의 친구들에게 과일을 깎아주었다. 여기서 의는 조사의이기 때문에 애로 발음함을 허용하기 때문에 적절한 발음이었어요. 2, 3, 4번 모두 적절한 발음이네요. 5번 이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음절 의는 이로 발음도 허용하지만 원칙상으로 의로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는 발음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허용되지 않는 것은 1번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발음해야 한다고 우리 앞서서 여러 번 공부했어요. 자, 기억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옆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있다 이 부분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정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아직 빛이 남아 있다 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정답이 틀린 친구들도 지금 고쳐서 맞게 적어주시면 되니까요. 꼭 고쳐주세요. 니은과 같이 두 개의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니은은 맛있다였는데요. 선생님이 예로 또 다른 거 하나 들어드렸죠? 바로 멋있다였습니다. 강의 영상을 잘 본 친구들은 쉽게 맞췄겠네요. 이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가 의미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제5항 야에, 여에, 와에, 요워에, 유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젖젖처는 젖젖처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언이 뭔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용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와 형용사를 나타냅니다. 이 동사와 형용사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을 텐데 문장에서 사용될 때 그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가변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살찌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살찌다는 살찌다로만 쓰이지 않고 살찌고 선생님 잘못 적었네요. 살찌고 살찌니처럼 바꿔 쓸 수 있죠. 형태가 변화하죠. 자, 이렇게 변하는 것을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살찌어라고 적어보면 우리가 그대로 살찌어라고 많이 쓰지 않고 살쪄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쩌 같은 경우에는 쩌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참고할 때 이 보기, 가가 의미하는 말을 조건에 맞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네요. 한번 봅시다. 조건은 이중모음과 단모음, 예외라는 말을 넣어 한 문장으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중모음 연예요. 저저처에서. 자, 그러면 연은 원칙상으로 뭘로 발음해야 되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라고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생님이 태블릿에 그대로 글씨를 쓰고 있어서 글씨체가 고르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데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타날 때 우리 지금 가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저쩌처 이럴 때는 저쩌처 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함도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쓴 정답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하면 반드시 고쳐서 보충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제 60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받침소리의 발음. 이번에는 낫을 각각 발음해보자. 5개의 단어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생님 방금 이 5가지의 낫을 읽을 때 모두 발음이 똑같았죠? 이는 각 단어의 받침소리인 시옷, 지읒, 디귿, 티읕, 치읓이 모두 디귿으로 발음되어 낫이라고 소리나기 때문이다. 이때 이 디귿을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음절의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는데 표준발음법에서는 다음처럼 규정하고 있다. 제8항 받침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우리 이것을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한다고 앞서서 필기했습니다. 받침, 쌍기역, 키읔,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티귿, 비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 디귿, 비읍으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박과 부억은 각각 박과 부억으로 발음해야 하며 이따와 잎은 각각 이따와 잎으로 발음해야 한다. 그렇다면 받침소리로 겹받침이 올 때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겹받침은 그것을 구성하는 2개의 자음 중 하나를 발음하면 된다. 이때 발음을 하는 자음은 앞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뒤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넉과 갑은 앞에 받침이 발음되어 넉과 갑으로 소리가 나고 삶은 뒤에 받침이 발음되어 삼으로 소리가 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겹받침은 리을 비읍과 리을 기역이다. 일반적으로 리을 비읍은 8처럼 리을이 발음되지만 밥다, 밥고처럼 밥은 밥으로 발음된다. 이 외에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단어로는 넙죽하다와 넙둥굴다가 있다. 또한 리을 기역은 닭, 막다처럼 기역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기역 앞에 쓰이는 용언의 어간 리을 기역은 리을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읽지는 읽지로, 읽고는 읽고로 발음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어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용언의 어간 리을 기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서 용언이 뭔지는 우리 함께 배웠죠. 자, 그러면 어간과 어미가 무엇인지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먼저 선생님이
먹다라고 한번 써볼게요. 먹다라는 동사는 용언으로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계속 변하는 가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다라고만 쓰지 않고 먹다, 먹고, 먹지라고 쓰지요. 자, 이때 반복적으로 활용해도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먹이 그러하지요. 용언을 분류할 때는 이렇게 활용할 때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바뀌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용언의 어간의 리을 기억은 리을로 발음해야 하지만 기억 앞에서는 기억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있다라는 단어에서 어간은 계속 활용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 앞에 글자만 포함되죠. 그래서 이 어간 뒤에 다가 아니라 만약 기억이 올 때는 읽고에서 고가 올 때는 발음을 리을로 발음해야 한다라는 예외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고라고 하지 않고 읽고라고 발음하죠. 이번에는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 받침소리 발음에 대해 알아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 전미사와 같은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이다. 우리 앞서서 공부했습니다.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형식 형태소라고요. 밭에와 깎아, 흙이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까? 밭, 깎다, 흙. 이 밭, 깎다, 흙으로 발음되는 원리를 적용하면 밭에, 까가 흙이로 발음해야 할 것 같지만 밭에 깎아 흙이가 정확한 발음이다. 즉 이런 경우에는 헛받침이나 쌍받침은 제 음가대로 뒤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고 겹받침은 첫째 받침은 그대로 받침의 소리로 발음하고 둘째 받침만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네, 우리 앞에 개념 정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에는 위의 경우와 다르게 발음해야 한다. 자,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소라고 배웠어요. 밭 아래는 밭 아래가 아닌 밭 아래로 발음해야 하며 꽃 위는 꽃 위가 아닌 꽃 위로 발음해야 한다. 즉 이런 경우에는 받침 소리를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것이다. 우리 이런 것을 대표음화라고 합니다. 한편 닭 앞에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지 형태소 앞에 겹받침이 올 경우에는 닭처럼 독립형으로 쓸 때 발음하는 자음을 뒤음절 첫 소리로 옮겨 닭 앞에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다 읽었네요. 자, 그러면 문제 풀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고 다 풀면 영상을 넘겨서 문제풀이로 와주십시오.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볼 때 받침소리의 발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을 찾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받침으로 사용된 자음이 대표음인가 아닌가? 받침으로 사용된 자음이 대표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대표음화를 적용하는가 아닌가로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죠. 적절하고요. 받침으로 오는 자음이 쌍받침인가 겹받침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받침이 포함된 음절의 첫 소리가 자음인가 모음인가? 자, 받침은요 음절의 끝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끝소리가 포함된 음절의 첫 소리가 받침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3번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보이네요. 받침소리 뒤에 오는 음절이 자음으로 시작하는가 모음으로 시작하는가. 네, 중요합니다.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또 그 뒤에 오는 음절이 실질 형태소인가 아니면 형식 형태소인가에 따라서 받침소리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받침소리 뒤에 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실질인가 형식 형태소인가. 네, 이거 중요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3번밖에 없었네요.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어의 받침이 표기대로 발음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먹은 먹 그대로 발음되고 강은 강, 붓은 단어 하나만 놓고 보면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
가느다란 물방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디귿으로 발음해야 하죠. 곧도 마찬가지로 곧, 삽도 마찬가지로 삽. 공통점을 발음대로 표기되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받침이 모두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발음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시옷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포함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보기의 문장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소리나는 대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읽지 말고 동생이 읽게 해라. 자, 함께 정답을 적어볼까요? 내가, 자, 여기서 리을 기역 뒤에 자음이 오므로 리을 기역은 뒤에 것으로 발음하는 겹받침이죠. 따라서 네가 읽지 말고 동생이 읽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겹받침 리을 기역 뒤에 자음 기역이 따라오고 있으므로 원래 리을 기역의 소리대로 기역이 아닌 리을로서 발음해야 합니다. 동생이 읽게 해라. 여러분들의 정답과 비교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올바르게 고쳐주세요. 9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받침의 발음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묻고 있어요. 앞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꽃들이 참 곱다. 곱 그대로 발음되고요. 짙은 안개 때문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피읍은 음절 끝소리 규칙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읍으로 바꿔야 하죠. 제값도 받지 못하고 갑으로 발음되네요. 성진과 여덟선녀는 리을 비읍은 앞에 것으로 발음되는 겹받침이었습니다. 그는 시를 한 수 읊고 난 후, 자, 읊고. 자, 그럼 밑줄 친 부분 중 받침의 발음을 묻고 있으니까 받침의 발음만 한번 볼까요? 곱은 비읍, 앞도 비읍, 갑도 비읍, 읊고의 읍도 비읍인데 여덟의 받침만 리을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혼자 리을 발음을 띄고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서술형 같이 써보시죠.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받침 시옷이 서로 다르게 소리나는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알뜰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 친구의 편지를 5단에 고이 보관해 두었다. 자, 영상을 열심히 시청한 학생이라면 옷 뒤에 붙는 을과 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번에 알아차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옷을의 을은 형식 형태소고요. 5단의 안은 실질 형태소죠. 따라서 옷을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시읒이 그대로 발음되고 5단의 안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시읒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발음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요. 자,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옷을의 을은 형식 형태소이므로 형식 형태소이므로 시옷이 그대로 발음되었으나 옷 안의 안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시옷이 발음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되었다 라고 적어야겠죠. 자, 이렇게 괄호 안에 넣는 것이 발음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되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으면 오늘 강의 영상에서 해야 될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쓴 정답과 비교해서 반드시 고쳐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숙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숙제는 뉴런 실전책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